무주의 산골 마을에는 아주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고유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물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선조로 모든 생명체와 자연 현상의 조화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우물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귀 기울여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이 나타나면 바람의 소리나 나뭇잎의 흔들림을 통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중앙에는 작은 신목이 있으며 그 아래에서 주민들은 농사의 시작이나 결혼 등의 중요한 행사 전에 제를 올리곤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여름 마을을 가뭄이 강타하여 논들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마을 장로들은 신목 아래에 모여 우물에게 이번 해는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때 마을에 살던 어린 소녀 하나가 꿈에서 우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바람에 실려온 속삭임을 듣고 우물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소녀의 꿈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우물을 위한 춤과 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춤과 노래는 함께 어우러져 마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소녀의 꾸준한 설득에 서서히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을 내놓고 이를 하나의 거대한 재단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밤 마을 주민들은 모두 모여 소녀가 알려준 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신기하게도 무겁던 구름이 서서히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물들은 다시 살아났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해 같은 날 우물을 위한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사의 성공을 빌기 위한 의식이 아닌 그들 자신과 자연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물 이야기는 지금도 우주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이 이야기는 강렬한 자연의 변화를 마주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잔잔한 교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깊은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우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군산이라는 아름다운 해안 마을에는 강력한 바람신 팔두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팔두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바다와 육지를 잇는 바람의 유동을 주관하였고 그의 숨결은 곧바로 날씨를 변화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팔두를 숭상하며 그가 주관하는 바람을 통해 풍작과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 팔두에게는 바람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청풍등이라는 신비로운 등이 있었다. 이 청풍등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며 마을은 이 청풍등 덕분에 사계를 풍요롭게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팔두의 힘을 존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했다. 팔두의 심기를 건드리면 치명적인 풍랑이 일어났고 이는 순식간에 농작물을 파괴하고 배를 침몰시킬 수 있었다. 마을에는 팔두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 해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언덕에 모여 성대한 축제를 열고 팔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바람의 춤이었다. 마을의 소녀들은 하늘거리는 옷을 입고 한 손에 쌀을 담은 작은 그릇을 들고 느릿하게 춤을 추며 쌀을 뿌렸다. 이 춤은 팔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쌀은 그의 배를 채운다고 믿어졌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마을에 신비로운 나그네가 들어왔다. 그는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 남자였으며 팔두의 전설을 직접 확인하고자 먼 여행 끝에 이곳에 도달했다. 그의 이름은 영민이었다. 영민은 청풍등의 전설에 매료되어 그것을 보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청풍등은 절대로 외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다. 영민은 슬기롭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팔두의 신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배당된 마당에 높은 단풍나무에 청풍등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영민은 한밤에 몰래 나무를 타고 올라가 청풍등을 살짝 들춰보았다. 하지만 이내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팔두의 분노가 하늘을 덮었다. 바다는 거센 파도로 뒤덮였고 마을은 갑작스러운 태풍에 휘말렸다. 영민은 깜짝 놀라 내려오려 했으나 그만 발을 헛디뎌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흐트러진 청풍등과 부상당한 영민을 발견했다. 큰일이라 생각한 마을 노인들은 팔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새로운 축제를 제안했다. 이 새로운 의식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바람의 춤을 추고 팔두에게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를 표했다. 다행히 팔두는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바람은 잠잠해졌다. 영민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청풍등을 되돌려 놓은 평생 군산에 남아 마을을 위해 일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바람 축제를 이루어 군산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전설로만 남은 바람의 신 팔두와 영민의 이야기는 군산의 오래된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힘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신안군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 그중 한 젊은 어부, 이름은 한철이었다. 한철은 그의 아버지에게 어업을 배우며 성장해 어릴 때부터 바다와 친숙해졌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최근 들어 왜인지 모르게 그의 그물에는 다른 어부들보다 물고기가 적게 걸리곤 했기 때문이다. 한철은 더욱 열심히 일하고 바다로 나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동네의 최고 연장자인 마을의 한 할아버지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할아버지는 한철에게 바다의 정령에게 기도를 드려보라 고 말했다. 바다의 정령은 신한 바다를 지키는 신적인 존재로 바다와 인간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한철은 그 말을 듣고 바다의 정령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바다로 나가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정령에게 빌기 시작했다. 그는 진심으로 바다의 정령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기도를 드리던 중 바다에서 미세한 파동이 일어났고 한철은 그것을 느꼈다. 그 순간 바다에서 은빛 물결이 일렁이며 아름다운 형상의 정령이 나타났다. 정령은 온화한 목소리로 용기 있는 자여, 내가 나를 찾아왔구나. 너의 정성에 감명받았노라고 말했다. 한철은 정령에게 감사합니다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정령은 바다와 자연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단순히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령의 말에 따라 한철은 그 이후로 바다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자연에 순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그물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물고기들 중에는 질 좋은 것들이 많아져 마을에서도 큰 찬사를 받았다. 한철은 바다의 정령 덕분에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고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됐다. 이후로 신안의 주민들은 한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다의 정령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새기며 자연을 존중하는 삶을 이어나갔다. 바다의 정령 이야기는 한철의 전설로 남아 후대에까지 전해졌고 신안의 해안에는 그를 기리는 작은 신사가 세워져 오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충청북도 단양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전설적인 이무기가 있었다. 이무기는 단양의 푸른 산맥과 맑은 호수에서 거주하며 종종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퍼뜨리곤 했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1000년을 산다고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단양의 한 작은 마을 산아래 위치한 그곳은 평화롭고 아름답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마음 약한 사람들은 밤에 밖을 나가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출현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리라는 예언과도 같은 꿈을 꾸곤 했다. 매일 밤 사람들은 대문을 꼭 잠그고 각자의 집안에서 조용히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수혁. 수혁은 용맹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며 산에서 자주 사냥을 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날렵한 몸짓과 날카로운 사냥 기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척 신뢰했다. 수혁도 마을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느 여름밤 짙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다. 그날 밤 마을의 원로들은 이무기의 기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긴 급해 회의를 열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로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장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무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자원하여 위기를 막아야 할 터인데. 그때 장자가 눈을 들어 수혁을 바라보았다. 수혁은 잠시 고민했지만 마을 사람들을 위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강한 심장과 믿음을 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무기를 찾아내기로 하였다. 무장을 하고 그는 후회 없는 각오를 품은 채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밤을 새웠다. 이무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혁은 산 깊은 곳 자욱한 안개 속에서 며칠을 헤맸다. 그러다 마침내 검은 연못 근처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이무기는 놀라울 정도로 거대하고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수혁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용감하게 이무기에게 다가갔다. 전설에 의하면 이무기는 정신을 서린 노래에 잠시 정신을 잃는다고 했다. 수혁은 이무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산속에서 배운 멜로디를 불렀다. 놀랍게도 이무기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혁은 이무기의 약점에 타격을 주었고 드디어 이무기를 무찌르는데 성공했다. 수혁이 온 힘을 다해 이무기를 처치한 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어떠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 이무기가 쓰러진 자리에는 아름다운 백합꽃이 피어나며 하늘은 맑아졌다. 마을에 돌아온 수혁은 큰 환대를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고 그의 용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날 이후로 이무기의 저주에서 벗어난 단양은 더욱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껏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수혁의 용기는 단양 민속신앙의 일부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